네,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암 재발을 의심해 보세요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네,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, 구독, 응원의 댓글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암 환자분들이 재발에 대해서 항상 불안감이 있어요. 수술 잘 받았고 항암 치료 잘 받았고 방사선 치료까지 잘 마쳤는데 정기적으로 검사는 하지만 혹시 재발하면 어떡하나라는 항상 불안감 속에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 암 재발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나 징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. 그런 증상들에 앞서서 재발의 종류를 알면 그렇죠. 뭐 국소 재발, 원발 재발 이런 거. 네.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국소 재발은 그 원발암 근처에서 재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. 뭐 유방암의 경우에는 수술을 했다면 수술하지 않은 남은 유방에서 재발을 하는 경우로 들 수 있겠죠. 그래서 원발암 근처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겠고요. 또 두 번째는 원격 재발 또는 전신 재발이라고 하죠. 이제 멀리 있는 장기에서 재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이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유방 다 절제했는데 그래도 재발을 하나요? 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. 꼭 거기에서만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혈관이나 또 우리 임프액이죠. 임프절들을 타고 다른 전신 장기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국소 재발이나 원격 재발을 하게 되면 도대체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되죠? 네, 국소 재발하는 경우에는 뭐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을 수 있죠. 그리고 주변 임파절들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 두경부암의 경우에는 이런 목 임파절이 만져진다든지요. 뭐 유방암의 경우에는 겨드랑이 임파절이 만져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원격 전이가 되는 경우는 이 어느 장기에 전이가 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사실 우리 환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.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원격 재발할 경우에는 그런 장기마다 증상들이 달리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초기에는 또 무증상인 경우도 그렇죠.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어떤 전신적인 일반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피로하다든지 좀 며칠 새 기운이 없다든지 체중이 좀 빠지는 것 같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진행한 경우에는 그 장기마다의 증상이 나타나겠죠. 만약에 뼈에 전이가 됐다.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? 네, 뭐니 해도 뼈에 통증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지속적으로 뼈의 한 부위가 아프거나 결리거나 할 수 있죠.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저도 뭐 허리가 가끔 아픕니다. 네, 허리 아프고 골반 아프고 뭐 갈비뼈 아프고 이런 것이 좀 사실은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게 꼭 다 뭐 암이 재발해서 이런 거다는 아닐 수 있잖아요.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한 부위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뼈에 전이 된 것으로 인한 증상일 수 있다. 이것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여드리면 제가 경험한 환자분이신데 척추는 신경이 우리 몸에 이제 사지로 이렇게 신경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통증이 사실은 딱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여기저기 뼈가 아플 수 있다. 꼭 그 뼈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. 네. 뼈 외에 또 간에 전이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이제 간은 우리 몸에서 제일 또 큰 장기이고 혈액들이 잘 거쳐가기 때문에 흔하게 전이되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. 어떤 암이든지요. 그래서 초기에는 간 수치 이상이 보일 수 있고요. 진행한 경우에는 황달, 또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복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간이 또 소화기이긴 하지만 다른 소화장기 전이가 됐을 때는 어떤 증상들이 생기나요? 뭐 위나 대장 이런 쪽은요? 네, 소화가 안 되는 그렇죠. 그런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. 또 그런 소화기에 전이되는 암들의 특성은 또 복막 전이도 일으키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이럴 경우에는 뭐 복수가 찬다든지 더부룩하고 또 심하면 장 막힘, 그러니까 뭐 심한 변비, 변을 못 보고 뭐 계속 토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지난번에 뇌전이가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
리마인드 좀 해주십시오. 네, 두통, 구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세이고요. 또 한쪽 편마비가 온다든지 어떤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도 증상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폐도 우리 암 환자들이 사실 재발 위험이 좀 높은 장기에 속하잖아요. 폐 전이가 있으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? 네, 뭐 증상이 없으신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생긴다면 마른 기침이 오랫동안 계속되거나 숨 쉴 때 가슴이 결리거나 특히 이것은 이제 폐와 그 주변을 둘러싼 흉막에 물이 차면서 또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요. 가슴이 결리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. 또 심한 경우에는 숨이 찰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때 암이 혹시 재발했나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발을 이런 증상이 생기기 전에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네, 무엇보다도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 암 경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몇 개월마다 이렇게 검진을 하는데요.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러면 검사를 몇 개월마다 하는지 정해진 게 있을까요? 네, 병원마다 프로토콜이 다를 것 같고요. 또 그 암이 몇 기인지, 초기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또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검사하는 위치도 또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피검사에는 종양 표지자를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. 그 외에 영상 검사들, CT 필요한 경우에는 초음파, MRI 이런 것들도 추가하여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검진 잘 받으시고요. 이런 장기마다 나타나는 증상들 상식적이니까 잘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. 이런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면 혹시 예약일 전이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. 그렇지만 허리 통증 있다고 해서 다 뼈전이인 것은 아니니까요. 너무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